감별할 수 있는 핵심 증상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족집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초 순환장애 이렇게 감별하라. 어디를 체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발목 혈압입니다.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낮다면 의심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측정하는 팔 혈압보다는 발목이나 다리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혜연 씨랑 같이 했던 맥박을 측정해서 좀 맥박이 재지지 않거나 또는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되면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팔목 혈압, 아까 처음 주시던 발목 혈압을 재봤거든요. 네. 근데 팔목 혈압은 잘 재봤으니까 늘 116에 77 나왔고요. 네. 발목 혈압은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130에 180이 80이 나왔어요. 130에 80. 좀 높게 나왔네요. 이게 좀 더 높게? 정상인가요? 좀 높은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아까 처음으로 발의 맥박도 짚어봤는데 처음으로 오늘 발의 혈압도 재드린 사람이 됐네요. 처음이 참 많네요, 오늘.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의 혈압보다가 발목 혈압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아직 혈관 건강이 아주 좋다, 쌩쌩하다 이렇게 정상인가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팔 혈압 재실 때 그 김에 발목 혈압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초 순환장애 이렇게 감별하라. 그다음 또 체크해 볼 부분 볼게요. 바로 정강이 부종이에요. 한쪽 정강이가 유독 두껍고 부었다면 의심하라. 이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김 교수님? 제가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그 본인 다리가 부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붓긴 부었지만은 뭐 아프질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종아리가 부을 정도시면 벌써 우리가 앞쪽 정강이 쪽이 부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아리를 먼저 만져보시기 전에 앞쪽 정강이를 좁게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누르면 쑥 들어간다 그러시면 이제 부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보면 되는데요. 네. 사진처럼 이렇게 좌우가 차이가 날 정도 되시면 많이 이제 나네요. 저 정도시면은 이제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신 건데 대개 이제 양쪽이 다 붓거나 그러시면은 혹시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때문에 약 때문에 붓는 건 아닌지 한번 선생님 뭐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호르몬 질환, 뭐 갑상선 질환이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그런 양측성으로 부을 경우는 그런 전신의 질환이라든지 약물의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한쪽으로 그다음에 정강이가 붓고 심지어 이제 종아리까지 우리가 보통 코끼리 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은 정상적인, 한쪽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으시면은 이런 혈관 질환, 혈액순환의 문제, 특히 정맥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하지혈관이 이렇게 혈전으로 꽉 막히면 사실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정강이가 붓고 종아리가 뭐 이렇게 붓고 아픈 증상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기셨을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 아마 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요? 예, 그러니까 오래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혜연 씨처럼 아주 이제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코노미가 아니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가실 거니까 별 문제가 저도 이코노미 타고 없겠습니다. 다녀요, 교수님. 이제 보통 이제 일반석을 타시게 되고 외국을 멀리 가시는데 계속해서 앉아 있다 그러시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폐동맥을 막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급사의 위험성이 있는 거라서 보통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시간 있으면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여라, 걸어라, 통로를 좀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밸브에 이제 바로 혈전이 생겼던 게 떨어져 나가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심장을 거쳐서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제 폐동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폐동맥 색전증, 그러니까 혈전이 나가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통증, 뭐 빈맥, 뭐 아무튼 그 급사의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런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계실 때는 꼭 중간중간 통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저런 질환을 예방하는 거고요. 특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보통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차갑고 약간 시리게 되고 색깔이 파랗게 질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심부 정맥 혈전이 생기는 경우는 반대로 약간 뜨끈뜨끈 열이 나면서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기실 경우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종과 더불어서 색깔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종아리 색깔입니다. 볼게요. 종아리가 유독 퍼렇고 거뭇하고 창백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뭘까요, 조 교수님?
네, 종아리가 포렇고 거뭇거리는 이유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맥 혈전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에서 정맥을 막게 되면 정맥혈이 충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퍼렇게 되고 검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좀 오래되게 되면 정맥 내에 있는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맥 혈전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종아리가 창백하다. 이것은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혈류량이 절대로 떨어지게 되면 창백하게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창백한 경우는 동맥 질환을 의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대로 방치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 종아리가 굼고 괴사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될까요, 교수님? 네, 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 괴사되는 게 산소가 떨어져서 괴사가 되고요. 정맥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괴사까지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서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저와 같이 피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압력이 더 상승하게 되면 혈관 밖으로 적혈구가 빠져나와서 색소 침착이 되고요. 염증 반응이 더 오래되면 피부가 섬유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피부 경화증,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고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아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궤양, 동맥 혈류까지 일부 차단을 해서 하지에 궤양이 생기게 되고요. 이 정맥류 오래 방치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보시는 것 같이 혈전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아리의 부종, 색깔 변화, 통증 이런 것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다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다리, 온도도 살펴봐야 된대요. 어떤 점일까요? 한쪽 다리 온도가 유독 차갑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요. 이 교수님. 네, 저희 몸에 흐르는 피는 따뜻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차가운 날씨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혈관이 수축해서 따뜻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따라서 양쪽 다리 중에 한쪽이 차갑다라고 한다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따뜻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방의 보일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배관이 막히면 한쪽은 차가워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느 쪽 한쪽이 더 차갑다라고 하면 반드시 혈관 질환에 대한 의심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의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도도 그렇고 붓기도 그렇고 양쪽 다리가 다르면 일단 의심해야 되겠네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그 말초혈관 질환이 만약에 생기면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약물 치료부터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빨리 찾아내서 빨리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진단이 되면 치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개선요법이죠. 아까 배우셨던 운동을 하신다거나 체중을 빼거나 스트레스, 흡연 같은 것들 관리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뭐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 혈관을 확장해서 피를 잘 보내주는 혈관 확장제, 네.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약물 치료나 생활 개선요법을 잘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상처가 생겨서 괴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저나 교수님처럼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으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막 배를 열고 하는 큰 수술은 아니겠죠, 교수님? 하지에 생기기 때문에 배를 여는 경우는 아니고요. 네.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막힌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요. 예. 좀 작게 막혀 있다 그러면 시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적인 방법은 아예 막고 있는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죽종 절제술이나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막힌 부위를 환자의 정맥을 이용해서 우회 수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술로는 이 막힌 부위에 가늘한 철사를 넣고 풍선으로 넓히는 풍선 확장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 막힌 부위 지금 장골동맥과 무릎 아래가 막혔는데 무릎 아래는 이제 수술로 했었고요. 예. 장골동맥 위쪽은 스텐트, 스프링처럼 생긴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다른 방법은 또 뭐냐면 이 죽종 절제술 수술로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막고 있는 물질을 특수기구 보신 바와 같은 이런 특수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제거하는 죽종 절제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술과 수술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근데 요즘 일교차가 워낙 커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야외 운동하기에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혈관 쌩쌩 운동법. 노건우 트레이너님 그리고 김희연 씨 다시 한번 모시고 배워볼게요. 자, 피가 잘 혈관을 돌게. 쌩쌩하게. 네.
자, 우선은 대부분이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접근을 하시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좌우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쪽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서서 뭔가 워킹을 하거나 운동을 행위를 할 때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우리가 자전거 돌리기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네. 자전거 돌리기를 추천드리는데 약간 그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누워서 네. 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올리세요. 네. 이건 안 되고요. 네, 이때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 고관절 각도 90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무릎도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발끝을 쭉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아, 당겨요? 네. 끌어당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들 자전거 타듯이. 네, 다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손은 그냥 편안한 상태. 다리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리가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다리 쪽을 바닥을 잡으시는 이렇게 것도 집으면 조금 그렇죠. 안정감이 네, 있는 것 그것도 같은데요? 괜찮고요. 네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네. 돌리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왼쪽으로 가요? 네, 왼쪽으로. 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가볼게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네. 오, 운동 꽤 되는데요?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네, 좋아요. 와.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네,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금 하체에 있는 어떤 혈액이 쭉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죠?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리면 될까요? 네, 너무 있어서. 거의 이렇게 할 때 이제 복부 쪽이 또 자극이 많이 가고 그렇겠어요. 허벅지 쪽에도 스트레스가 네. 점점 가기 시작하는데 네. 대부분 한 5분 정도요. 5분. 네, 5분이 안 되면 적어도 한 2, 3분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운동을 다 했으면 여기 뒤에 보이시는 폼롤러를 가지고 폼롤러.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이 폼롤러가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 네. 1.5리터 물병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생수병.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뒤에 목뼈를 보면 네.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네. 그쪽에다가 이렇게 폼롤러를 대고요. 네. 그다음에 팔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손끝을 뒤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아, 이렇게 당겨. 네. 스트레치 하듯이 쭉 팔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손끝부터 시작해서 가슴 쪽까지 쭉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발 위치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넓히시고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오. 거미처럼. 네. 그러면 이때 특이한 거는 체중이 지금 목 뒤쪽에 체중이 딱 실려요. 네. 네. 네, 그러면 목 쪽에 지금 약간 마사지의 느낌이 들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죠. 허리도 시원한데요?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복부, 허벅지 근육을 수축을 시켜주면서 혈액을 더 많이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와. 자, 아주 살짝만 내렸다가 내렸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쭉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아까 느끼셨던 그 시원함이 더 몇 배가 더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네. 네, 자, 다시 내렸다가 천천히. 마지막 한 번만 더 쭉 쭉. 올려서 그렇죠, 손끝 끌어당기고 와, 이건 전신 운동인데요. 그러니까요. 유산소가 아니고 맞아요. 근육 운동도 네,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허벅지, 엉덩이, 허리, 네. 목, 팔까지 쫙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우도록 오, 하겠습니다.